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배우는 교훈 2차 세계대전 일본군 미드웨이 회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최도 영토 영역입니다. 일본군은 만주와 중국의 일부를 점령하였고 그 다음에 동남아로 진출해서 동남아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바다로 진출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일본이 왜 대륙으로 진출을 안 하고 바다로 진출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본군이 2차 세계 때 대륙으로 진출 안 하고 바다로 진출한 게 육군이 전투력이 약합니다. 해군력은 항공모함, 전투기를 비롯한 막강한 해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전력으로 바다에서 승부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진출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은 독일이 소련을 같이 협공해서 공격하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중국의 일부와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바다로 진출하게 된 이유가 상대적으로 육군력이 해군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실한 무기 때문에 강한 해군력이 있는 바다로 진출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미드웨이인데 미드웨이는 바로 요즘이 미드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와이고 일본에서 미드웨이를 공격해야 된 이유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뒤 미군이 드리틀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한 뒤 일본은 미군이 또다시 일본 본토를 미군 폭격기가 폭격할 것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일본 본토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드웨이를 점령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때문에 미드웨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화면에 미드웨이입니다. 그리고 진주만이 보입니다. 미드웨이 섬입니다. 미드웨이는 섬이 작습니다. 다만 여기에 비행장이 건설되어 있고 일본군이 이 섬을 차지한다면 하와이를 점령할 수 있고 아메리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초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미드웨이를 점령하고자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일본군의 암호가 미군이 해독이 되면서 일본군이 다음 목표가 미드웨이 섬이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미군들은 미드웨이를 지키기 위해 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부터 얘기하면 미드웨이 해전은 미군 항공모함 3척과 전함 1척, 다음에 중순양함 7척, 경순양함 1척, 구부양 2척, 전투기 365대를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일본은 항공모함 4척, 그렇게 작은 잔잔한 순양함, 전함이 참여하게 됩니다. 전투기는 264대입니다. 전쟁의 결과로서 미군은 항공모함 1척이 침몰하게 됩니다. 구축함 1척도 침몰하고 전투기 약 150대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전선은 307명 정도. 일본군은 항모함 4척이 침몰합니다. 순양함 1척도 침몰하고 전투기는 248대가 격추되어 손실을 입습니다. 전사자는 3,507명으로 미군의 전사자의 약 10배 가까이 됩니다. 194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미드웨이 섬 주변에서 벌어진 일본군과 미 해군이 해전입니다. 악종원 속에서도 미군이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이를 기점으로 일본 제국의 국력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미군은 귀중한 전력인 항공모함 한 척, 요코타우를 손실했으나 일본은 항공모함 4척, 아가키, 히루, 소루, 키가 등을 손실했습니다. 항공모함을 누가 먼저 발견하여 결정적 선방으로 선제 공격을 하느냐가 승전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1차에 걸친 공전이 이루어졌으나 두 나라 공이 상대방의 항공모함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수뇌부는 태평양 함대를 공격해야 한다는 야마모토 제독의 제안을 진작에 검토하기 시작했고, 야마모토 제독은 큰 골칫거리다는 판단하에 공격을 제안한 것이고, 아무도 항공모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되었던 것이랍니다. 항공모함에 육상 폭기를 싣고 일본 본토까지 폭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공모함에 대한 평가는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미드웨이 섬의 담수 시설이 고장났다는 내의 가짜 전문을 하와이로 평문 송신하자고 건의했는데, 미드웨이 섬 근해에 일본 해군이 정보함이 정체했던 사실을 알고 있던 니미치 제독은 이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미드웨이 섬의 정수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를 도청한 일본군 암호 중 AF의 물 부족이라는 내용이 해독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이 다음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 섬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미드웨이 작전을 수행한 최고 지휘관 나우모 주니치 중장 모습입니다. 미드웨이 해전 패전 원인입니다. 총지휘관 나우모 주니치 소장입니다. 정찰기를 띄운 횟수가 미군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 적 항모를 미군보다도 늦게 발견하는 게 치명적 실수입니다. 미군이 레이더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최악의 위기에 매뉴얼이 없었으니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먼저 출격시키느냐, 아니면 항모를 타격할 어뢰를 장착한 포기를 먼저 출격시키느냐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이 패전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사결정이 장애라고 하는데 위급한 순간에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드웨이 해전 패전 원인입니다. 내기끼 사냥에 매달려 동남쪽 저고도에 제로기가 몰리고 일본은 실탄과 급여를 위해 착각한 타이밍에 서북쪽 고흥과 서남쪽 고흥에 두 척의 미 항모에서 발전한 포기가 동시에 나타난 게 불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포격기를 고흥에서 막을 제로기가 전혀 없었으니 이 해전의 승리는 행운이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드웨이 해전 패전 원인, 포격기가 폭탄을 달다가 결정이 바뀌어 다시 어뢰로 달도록 한 것은 갑판에 어뢰와 폭탄이 쌓여 미군 내격기에 의해 강력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지휘관 나구모 주니치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계급이 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모들의 의견을 엇갈려 지휘에 혼란이 가중된 것이 주요 패인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찰 전력이 경시했다. 눈으로 목표를 확인하고 한 번을 쏘는 전함의 전투와는 달리 항모의 전투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미군은 50단에 되는 우수한 정찰기를 투입한 반면 일본군의 정찰기는 그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탐지한 적 항모 발견 정보도 암호 작업과 지휘보고 개통을 거치느라 30분이나 늦어졌다고 합니다. 일본군 지휘부 논리입니다. 적함은
어뢰로 공격하고 항공기 기지는 폭탄으로 공격한다. 이 단순한 이분 논리에 빠져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항모에 적기가 쳐들어온 겁니다. 실제 미군은 미드웨이에서 일본 항모 4척을 폭탄 위에 공격했습니다. 꼭 어뢰만 해야 된다. 적하면 어뢰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 폭탄을 공격하면 안 됩니까? 이거를 무장 바꿔달기 하면서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나타나지 않자 폭탄으로 바꿔달았다가 미 항공모함을 뒤늦게 발견되자 다시 어뢰로 바꿔달았습니다. 그때는 미군의 포격기들이 일본 항공모함을 고공에서 덮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일본군 최고사령관 야마모토 이소코는 제독들과 참모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상작전에 대한 강한 집착과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오모 주니치 중장은 함정과 군인들이 피로 누적으로 작전 연기를 주행했지만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최고 지휘관이 참모들의 건의나 의견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반면 미군의 니미츠 제독은 달랐습니다. 니미츠 제독의 리더십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교만의 의사결정보다 구성원들이 심사숙고에 건의하거나 제안하는 견해를 청취하려는 열린 리더십. 리더는 위기일수록 구성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견해를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해군이 보여준 독재적, 전제적 지시나 명령은 종국에 망하거나 패하게 됩니다. 니미츠처럼 부하들이 심사숙고한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수행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쟁의 교훈, 미드웨이 해전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